장맛비가 내리고 있는 6월의 마지막 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학교에서 2차 집필평가를 치르고 있거나 아니면 시험 보기 한 주 전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혹시나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우리 선생님들, 우리 학부모님들 계시다면 우리 아이들 열심히 공부할 동안 우리는 대학에 대한 연구를 더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내신 2등급 때 초반 그리고 최저는 하나 정도 2등급이 나오는 학생 그리고 종합준비는 남들 하는 정도만큼은 했던 그 학생을 우리가 가정해서 요 정도 아이가 건동숙 요 라인을 과연 뚫을 수 있을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심리적으로 서울에서 건동, 홍숙 요 라인까지가 보통 상위 15개 대학이라고 그렇게 많이 명명하는데 되게 가고자 하는 대학들의 마지노선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은 2등급 초반대 내신을 가지고 이 레벨의 대학을 뚫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방법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건동, 홍숙의 요 대학의 어떤 입시 상을 좀 알아볼 텐데 우리 많이 했기 때문에 잘 압니다. 건대와 동대는 서류 전형이 작년부터 들어갔고 동대를 이전부터 했고요. 그다음에 홍대는 최저를 반영하죠. 교과 전형에서. 숙대 같은 경우는 최저가 2하5를 하고 있는 요 대학인데 건대 동대는 최저가 없고 교과 전형 얘기하는 겁니다. 홍익대는 최저가 3하8로 다 똑같이 인문계, 자연계 이렇게 돼 있고 세계 용역을 반영한다는 게 좀 특이하죠. 좀 부담스럽다 이거죠. 숙대 같은 경우는 2합 5고 근데 다 이제 여대라는 특징 때문에 또 남자들은 또 지원할 수 없고 모집 인원은 300명, 400명 그 다음에 여기 313명, 252명 이렇게 돼 있고요. 건대, 동대는 이렇게 서류를 보는데 건대는 이따가 말미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서류의 영향력에 대해 얘기할 텐데 건대보다는 동대가 거의 뭐 이름만 교과지 종합전형이라고 말해도 될 정도로 서류에 대한 비중이 되게 높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반면에 건대 같은 경우는 서류의 영향력이 없진 않지만 내신의 판도를 확 뒤집어 엎을 정도의 그 부분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서류의 영향이 얼마큼 있는지에 대한 그래서 이런 불확실성 때문에 1등급 때 후반, 2등급 때 초반이 건대 동대를 마음 놓고 붙었다고 우리가 말하기 참 어려운 상황이고요. 홍익대는 최저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3개이기 때문에 만만치 않은 상황들이 있습니다. 전년도 점수를 봤더니 앞에 있는 데가 50% 컷이고 등록자에 제가 70% 컷인데 어디가 나와 있는 1등급 때 후반대 그다음에 뭐 2등급 때 이거는 이제 동국대 기준으로 점수이긴 한데 어찌됐건 1등급 때 후반에서 2등급 초반대 점수가 많이 형성됐습니다. 자세한 걸 좀 더 알아보면 일단 홍익대가 가장 만만합니다. 뭐가 만만하냐면 정성적인 평가가 없기 때문에 말 그대로 내신과 최저만 맞추면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2022년, 23년 두 개 비교해봤는데 인원수 거의 비슷했고요. 경쟁률은 뭐 조금 차이가 날 수 있겠지만 는 데도 있고 준 데도 있는데 전반적으로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는 거. 그리고 점수대가 경쟁률이 올랐던 데는 점수가 많이 올라갔고요. 그다음에 경쟁률이 반대로 하락한 과들은 점수가 조금 내려갔다 이렇게 파악하면 될 것 같은데 1등급 때 후반에서 2등급 때 초반에 점수가 많이 보이죠. 교과전이 어쩔 수 없이 눈치 봐가면서 경쟁률 봐가면서 쓸 수밖에 없는 거. 그리고 가장 큰 전제는 최저를 맞춰야 된다는 전제를 놓고 보면 홍익대는 최저가 맞춰지면 점수 맞춰서 쓰기가 쉽다. 다만 홍익대가 생각보다 과가 많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좀 어려움이 있고요. 숙대 같은 경우는 여대라고 하는 특징이 있죠. 여자만 쓸 수 있다라는 거. 뭐 저는 남고의 교사이기 때문에 숙대를 쓸 일이 없기 때문에 별로 관심이 많지는 않습니다. 다만 한번 같이 요 라인을 보면 2022년, 3년 비교해 보면 큰 틀에서 이런 변화 없었고 경쟁률도 대동소이합니다. 는데도 있고 쭌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점수도 2등급 대 초반 1등급 후반에서 많이 형성이 됐습니다. 이 정도로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건대와 동국대가 문제인데 건국대 같은 경우는 2022학년도에는 교과 전형이 처음 생겼죠. 그리고 최저가 있었습니다. 2023학년도에는 최저가 없어지고 서류 평가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여기 인원이나 비슷하지만 실은 전혀 다른 입시다. 게다가 2022년도에 건대가 대박이 났죠. 경쟁률이 엄청 높게 터졌습니다. 그래서 건대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은 모습이었겠지만
아무튼 건대가 2013년도에는 겁을 잔뜩 먹어서 그런지 경쟁률이 거의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런데 점수를 놓고 보면 우리가 우려했던 것만큼이나 점수 차이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그죠? 경쟁률이 거의 3분의 1로 떨어졌다 해서 점수가 뭐 예를 들면 3등급, 4등급대가 나오는 게 아니라 거의 1등급대 후반, 2등급대 초반 나왔는데 우리를 되게 골치 아프게 만듭니다. 특히 2등급대 학생들로 하여금, 1등급대 후반 학생들로 하여금 건대나 동국대를 딱 하나 붙여놓고 종합해서 뭔가를 노려봐야 되는데 이게 명확치 않으니 상당히 불안감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과마다 인원수에 따라서 경쟁률에 따라서 점수가 왔다 갔다 하는데 여기에 서류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에 대한 부분은 후반부에 가서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아무튼 요 점수대로 한번 잘 기억하시고 동국대는 이전에 동국대 관련된 자료를 분석해 드리기도 했지만 동국대도 2022년 3년 대비해서 별 차이는 없습니다. 그리고 건대가 2023년 대비해서 많은 변화가 있었다면 동국대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근데 동국대는 노골적으로 말씀드리지만 교과 전형이라고 쓰고 종합 전형이라고 읽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일단 예선을 통과해야 됩니다. 학교에서 8명을 추천을 하죠. 그런데 전년도에는 인문계, 자연계 이렇게 구분해서 추천을 했지만 올해는 그 8명을 구분 없이 추천을 하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8명에 대한 추천을 뭐 물론 서류가 들어가기 때문에 서류에 대한 평가를 해서 하기도 하겠지만 가장 민원을 적게 받으려면 가장 눈에 보이는 쉬운 정량적인 요소가 많이 반영될 수밖에 없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내신 좋은 아이들이 추천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거죠. 그래서 일단 여기를 8명 안에 들려면 어느 정도 내신이 보장이 돼야 됩니다. 게다가 동국대는 서울에 있는 대학임에도 불구하고 3학년까지 5학기 동안 10과목 잘하는 과목만 추리기 때문에 웬만해서 1등급대 초반의 점수가 형성이 돼요. 그래서 2022년도에는 10과목을 반영하지만 전 과목에 대한 내신을 보여줬다면 2023년도는 친절하게 어디가에서 이게 전 과목이고 이게 이제 동국대 기준, 산출 기준인데 대부분 1등급 초반에 대부분 형성이 되죠. 그러니까 이건 별 의미가 없고요. 전 과목으로 했을 때 과연 얼만큼의 점수가 나올지. 그런데 이게 3등급이 넘어가지 않아요. 2등급 못해도 2.5등급 전후로 해서 나오기 때문에 동국대가 종합전형 것처럼 평가를 하지만 실은 내신이 어마무시하게 뒤집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거. 오늘 어떻게 보면 제가 강조하고 싶은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경쟁률도 그렇게 낮지 않고요. 경쟁률은 건대보다 그 전년 대비해서 이렇게 약간의 변화가 있긴 있지만 경쟁률이 상당히 높은 편이죠. 왜냐하면 서류 평가가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뒤집힐 개연성이 있다는 생각 때문에 더 많이 지원하고 또 하나는 동국대 기준으로 내신이 되게 높게 산출되니까 우리 아이들이 되게 동국대가 나를 반겨준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지원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생각이 있습니다. 내가 좋게 나오면 다른 친구도 좋게 나오고 내가 불리하게 나오면 다른 친구도 불리하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항상 우리는 우리 중심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동국대를 더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작년도에 저희 학교 같은 경우도 서울권의 대학 중에 가장 많이 지원했던 대학 중에 하나가 바로 동국대였던 것 같은데 합격률은 처절했습니다. 자, 그래서 건동수의 교과와 종합의 전반적 입결을 비교해 볼 텐데 과는 대학마다 조금 다르기 때문에 뭐 약간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아무튼 건대 교과의 경영학부는 1.96 이게 50% 그 컷이고요. 어떤 대학도 그게 이제 평균대로 보여주기도 하는데 아무튼 1.96이라면 종합이 2.5입니다. 요 두 교과와 종합의 어떤 간격을 좀 보시라는 거고 동국대 교과는 2.44, 종합이 2.63. 이 두 개의 비교도 중요하지만 건대와 동대의 요것도 중요하죠. 반영하는 교과가 거의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이제 서류에 대한 영향력이 동국대가 더 크다는 것도 우리가 대충해서 짐작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홍익대의 교과와 종합 비교해 봤을 때 이건 최저가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요거하고 또 같이 비교해 볼 필요가 있고 숙제도 마찬가지로 최저의 이합 보지만 이렇게 해놓고 보면 자, 우리가 이거를 명확하게 공식처럼 얘기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런 건 얘기할 수 있죠. 교과보다 종합전형이 좀 더 점수가 뒤로 밀린다. 그리고 좀 더 광범위하다. 이런 건 얘기할 수 있고요. 다만 이 간격이 일정한 패턴이 있다라고 규정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은데 요즘에 특히나 올해부터 서류에 대한 평가를 학생부 가지고밖에 할 수 없는 그 여건 그리고 그 다음에 생활기록부에 기재 방식이 많이 변화가 됐기 때문에 많이 제약이 됐죠. 그렇기 때문에 학생부 내에서 뒤집을 수 있는 상황들이 많이 있지 않다. 그래서 종합이라도 예전처럼 막 4등급, 5등급 학생들이 이건 일반계고 기준입니다. 특목고나 자사고가 아닌
일반계 고등학교의 4등급, 5등급 학생들이 이른바 스펙이 좋다는 이유로 대신 1, 2등급 학생들을 이렇게 뭔가 뒤집을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상당히 불확실하다. 그리고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교과 전형보다 조금 안 되는 학생들이 서류로서 뭔가를 도모해야 되는 그런 분위기지 않을까. 대충 이런 패턴이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지난번에 성대, 고대에도 말씀드렸지만 과연 서류 영향이 얼마나 큰지가 정말 궁금합니다. 자, 그런데 건대의 교과 전형인 지역균형에서 건축학부가 2.11이 50% 컷, 2.32 70% 컷인데, 자, 2등급 초반대에서 점수가 형성이 되는데 당연히 그 안쪽에 들어오는 점수대는 당연히 합격에 이해가 되죠. 그런데 이거는 최저가 있는 것도 아닌데 1.7이 충원입니다. 그죠? 1.86보다도 좋은데 왜 최초 합격이 안 되고 충원이 됐을까? 이게 서류의 문제죠. 그래서 더 재밌는 건 뭐 2.54가 충원됐다라는 거 충분 이건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1.78과 1.80의 학생이 떨어졌습니다. 그죠? 이건 최저도 없는데. 그 얘기는 뭐냐? 즉 내신이 안만 좋아도 서류에서 그죠? 이 서류는 학업 역량과 진로 역량만 보는데 특히나 세특만 보는데 교과 학습 발달 상황만 보는데 학교 생활을 충실하게 못한 거죠. 수업 시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그냥 내신만 잘 나오는 친구 이런 친구는 요 건대 지역 균형에서 받아들이지 못했다. 떨어졌다. 그죠? 70% 2.3이라는데 떨어졌잖아요. 그죠? 그리고 자기 추천은 종합전형이잖아요. 종합전형은 종합전형은 더 괴리가 큽니다. 당연히 2.85, 3.19인데 물론 여기는 이 건대의 교과전형은 내신 기반이기 때문에 특목고나 자사고 학생들이 안 좋은 내신 가지고 와서 서류를 뒤집기는 참 어려운 구조예요. 그죠? 하지만 종합전형은 좀 약간 다를 수 있는데 어찌됐건 2.4등급 초반부터 뭐 3등급 초반까지 붙었습니다. 여기 3.68이 채취업된 학생도 여기 말인 70%보다는 훨씬 점수가 뒤로 밀리미터 보고 붙었습니다. 물론 종합전형을 내신으로 얘기한다는 자체는 되게 불합리하고 잘못됐습니다. 저도 그거 되게 싫어하고 되게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선생님은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어떤 지원의 레인지를 얘기하고 싶습니다. 자, 3.19가 70%의 점수라면 보통 그 점수 전후에서 써야지 내가 5등급짜리가 만약에 5등급짜리가 붙는 경우 있다 하더라도 지원하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기 보면 1.93, 1.94, 2등급 초반대 학생들도 다 떨어졌습니다. 종합전형인데 종합전형으로 준비되지 않은 친구들, 즉 서류가 약한 친구들. 서류가 약하다는 얘기는 특히 선생님이 학교에서도 우리 선생님들도 정말 많이 얘기하지만 종합전형이 아닌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냥 어쩌다 내신이 좋은 친구들, 그죠? 그냥 학원 열심히 다니다 보니까 또 학교 수준에 따라서 내신은 1등급대를 유지했지만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원하는 정말 학교 생활 충실의 그 모습들, 수업에 열심히 참여하는 그런 모습들이 없는 친구들은 건대 교과도 맞지 않고 건대 종합전형 자체가 맞지 않는 거죠. 자, 경영학과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입니다. 1.8에 1.88이라고 어디가에 나와 있는데 그 앞에 학생들이 붙는 건 이해가 되겠는데 훨씬 좋은 내신임에도 불구하고 충원 합격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서류의 차이이고 그다음에 1.23, 1.30의 좋은 내신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서류가 안 좋기 때문에 밀렸다. 그리고 이 서류가 다 보는 것도 아니에요. 교과 발달 상황만 보기 때문에 세특과 그다음에 진로 선택 과목을 보는데 영 맞지 않은 친구들, 요 친구들. 근데 이게 그냥 점수만 놓고 뭐 그런가 보지만 1.23, 1.30이라는 점수는 웬만한 학교의 전교 1등, 문과에서 전교 1등, 2등짜리 내신입니다. 아무리 문과에 전교 1등, 2등 하더라도 말 그대로 세특에 의미 있는 기록들이 없으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3등급, 4등급짜리가 그 서류적인 요소를 가지고 장점을 가지고 뒤집지는 못해요. 그죠? 여기는 추천 인원이 제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요 1등급 후반대, 2등급 초반대 학생들이 아까도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남들 하는 만큼의 종합전형을 준비했으면 그렇게 크게 불리할 것 같지는 않지만 말 그대로 내신만 좋은 학생들은 건대한테 맞지 않다. 종합전형은 마찬가지죠. 내신도 좋고 서류 좋은 이 친구들의 서류가 좋다라고 말하기는 말하는 평가 기준은 없지만 어찌됐건 붙었으니까 그죠? 면접도 잘 보고 잘했다고 볼 수 있겠지만 우리의 문제는 1.16, 1.77, 1.9, 1등급 대 학생들인데도 불구하고 전형이 안 맞아서 떨어지는 경우가 발생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신 좋다고 무조건 종합을 치르면 안 됩니다. 이 정도 내신 좋으니까 뽑아주겠지. 안 뽑혔습니다. 못 뽑혔어요. 그죠? 이 학생들이
면접 보러 안 갔는지 아니면 1단계 통과했는지 그런 여부까지 정확히 알 수는 없겠지만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동국대 같은 경우는 더합니다. 교과 전형에서 학교의 추천 기준이 경제학과 같은 경우는 전국의 기준으로 2.2고 2.2, 이거 전과목 평균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1등급 때, 그러니까 전과목일 때 1등급 때 대부분의 아이들이 그 동국대 기준으로 1.00이 나온 학생들이었는데 아무튼 전과목 기준도 2등급 때 초반과 중반까지 점수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내신 조례는 붙는 게 맞는데 그럼 과연 내신 때문에 붙었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여기 내신 때 학생들이 동국대에서 말하는 그 서류 그 요소에 평가 요소에 맞지 않으면 떨어질 수 있다. 그 예들이 이런 것들이죠. 1등급 때 후반 학생들 1.98, 1.99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합격자 점수임에도 불구하고 떨어지는 경우 발생하고 두드림 같은 경우는 두드림 학교 출신진은 평가 요소가 똑같습니다. 다만 비중이 다를 뿐인데 이거는 학업 영역이 높다면 이건 진로 영역이 더 높은 건데 여기는 이렇게 범위가 넓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좋은 내신 아이들도 떨어진다. 즉 서류가 안 좋으면 동국대 쓰지 않는 게 맞다. 그죠? 내신 좋다고 무조건 동국대 썼다가는 한 장의 카드를 날릴 수도 있다. 전자전기공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급적이면 인원수 많은 뽑는 대학들로 학과로 좀 알아봤는데 괴리가 있습니다. 2.8까지 붙었다고 되어 있는데 1.8등급 거의 1등급이 넘는데도 1등급이 교과에서 1등급의 내시 좋음에도 불구하고 서류 때문에 탈락. 이거 뭐 최저도 없으니까 최저가 안 돼서 떨어졌다고 말하기도 어렵잖아요. 그 다음에 종합전형 같은 경우는 좀 더 넓게 퍼져 있지만 실은 교과하고 별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참 신기한 부분이고 특히나 동국대는 그렇게 특목고 아이들이 많이 지원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어찌됐건 일반계고 인문물이 앞에서 동국대 설명했지만 동국대는 인문계 쪽에서는 외고나 자사고 많이 지원하는 패턴이 있어서 전체적인 서류 평가에 있어서 당연히 일반계가 조금 손해 볼 수 있는 개연성이 있겠지만 근데 종합전형 같은 경우는 별 차이가 없는데 교과 내신과 종합 내신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것도 되게 신기한 부분인데 어찌됐건 1등급 대 학생들, 2등급 초반대 학생들인데 종합에 대한 준비가 돼 있지 않으면 동국대는 떨어졌다. 그래서 실은 이게 제일 어렵습니다. 학교 선생님 입장에서도 우리 학교의 학생의 서류가 과연 경쟁력이 있는지 물론 전년도 대비해서는 경쟁력을 좀 더 갖췄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의 상황이 좀 더 나아지고 그만큼 학교 활동을 좀 열심히 했고 또 반면교사 삼는 것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점점 좋아진다고 봅니다. 저희 다음 학년 아이들도 저희보다는 좀 더 나아질 거라고 기대를 하는데 근데 중요한 건 다른 학교의 아이들과 우리 학교의 서류적인 부분이 얼만큼 나은지 부족한지 그런 부분들을 평가하기가 참 쉽지는 않은데 어찌됐건 건대 교과와 건대 종합 동국대 교과와 동국대 종합 이 두 개 대학만 놓고 보면 동국대에서는 특히나 이 서류 영향이 좀 더 크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이 서류가 내신 자체를 뒤집어서 합부를 바꿀 정도의 영향이 아니다. 예를 들면 4등급의 내신을 가지고 1등급의 내신을 뒤집을 정도는 아니다. 왜냐하면 일단 예선에서 8명 안에 들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좋은 내신이 세팅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 같고요. 건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건대도 아무리 서류 영향이 크다 하더라도 일단 경쟁력 자체가 웬만하면 10대에 다 넘어가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는 교과 전형은 교과 좋은 아이들이 씁니다. 그래서 뭐 제가 모든 과를 다 살펴보진 않았지만 택도 안 되는 4등급, 5등급 대 학생이 서류 좋다는 이유로 1, 2등급의 내신을 뒤집는 경우는 거의 있지 않았다. 그래서 핵심이 뭐냐? 자, 건대와 동대 요 라인에 쓰는 친구들은 보통 1등급 후반, 2등급 초반대 학생인데 기본적으로 학종에 대한 준비가 어느 정도 돼 있으면 교과 전형 쓰더라도 큰 문제는 없다. 다만 정말 어쩌다 내신만 좋은 친구들은 특히나 건대와 동대를 정말 조심하시고 또 하나는 불안하기 때문에 종합에 대한 준비가 안 돼 있어서 건대, 동대 교과도 못 쓰는 친구들이 과감하게 다른 학교들을 종합을 쓴다. 내신 좋다는 이유만으로 그러면 큰 코 다칩니다. 그리고 6장의 이제 서류 6장의 이제 원서를 우리가 구성해야 될 텐데 내신 좋은 친구들은 그만큼 좋은 내신 따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한 거 다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종합에 대한 준비가 안 돼 있고 또한 최저도 잘 준비가 돼 있지 않다면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써야지 뭐 그냥 어떻게 되겠지 이렇게 하는 생각은 좀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2등급 대 초반의 학생들이 갈 수 있는 마지노선의 대학이라고 생각을 하고 건동, 홍숙 요 라인의 대학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다음에 더 알찬 영상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